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적 중에 보탬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에 들어온 K리그2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원년 회원이신 쏜칠님께서 1등의 적중이 되시면서 새 적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살로만 뉴스 K리그2 첫 번째 테마는 퇴장 악령 서울 이랜드와 용병 떠난 경남FC입니다. 최근 서울 이랜드가 3경기 연속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2무 1패 승리가 없습니다.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쳤던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무려 7무 4패로 K리그2 최고 무자비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K리그2에서 무승부가 12번으로 가장 많은 것이 서울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1승 7무 2패로 무승부가 늘어나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 이랜드 경기를 베팅하실 때는 무승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경남과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무승부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만 그랬고 맞대결을 살펴보자면 4연속 무승부가 나온 다음에 올 시즌 1승 1패로 승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모두 경남 원정에서 치렀던 경기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이번만큼은 홈에서 승점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핵심 외국인 용병 공격수가 2명이나 이적이 되면서 경남이 자랑하는 공격력이 조금은 꺾인 모습이 있습니다. 팀 내 공격 핵심이었던 윌리안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이 됐고 에르난데스 선수 역시 K리그1 1부 리그 인천으로 이적이 되면서 경남이 자랑했던 외국인 공격수 트리오 중에서 티아고 선수만이 경남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윌리안 선수가 이적을 한 이후에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경남이고 에르난데스 선수까지 이적을 한 이후에는 2경기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과 성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5무 3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해진 경남의 공격력과 이랜드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외국인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서울 이랜드의 까데나시 선수이고 오른쪽이 경남의 티아고 선수인데 왼쪽에 이랜드의 까데나시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대전을 상대로 헤딩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2골이나 뽑아내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까데나시이기 때문에 까데나시가 이랜드 전방에서 해줘야지만 경남을 상대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경남의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충남 아산의 유강현 선수와 함께 12골로 K리그2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3경기 무득점으로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티아고인데 이 티아고 선수 외에 경남에는 윌리안과 에르난데스라는 공격 트리오가 있었는데 윌리안과 에르난데스가 나란히 이적을 하면서 이제는 티아고밖에 남지 않은 경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이 K리그2에서 대표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 두 용병 자원이 빠지면서 공격력은 조금은 약화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두 선수가 빠져나간 것에 비해서는 최근의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자체는 이랜드보다는 경남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랜드의 올 시즌 최다 무자비 면모와 경남 역시 원정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는 점과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의 공백 그리고 최근의 맞대결에서 올 시즌 1승 1패로 무승부가 없었지만 그 전에 서울 이랜드와 경남이 4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최소 투포를 쓰면서 무승부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K리그2 두 번째 테마는 누가 더 먹나 최다 실점 2위 안산과 1위 김포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김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실점이 39골이나 되고 있는데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 성적이 1승 3무 8패인 안산 그리너스인데 오히려 원정에서 3승 5무 5패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홈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안산이 김포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연패를 당하다가 그래도 직전 부산 원정에서 후반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안산 그리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이 어려운 것이 핵심 외국인 공격수 까뇨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 결장이 되고 있는데 까뇨뚜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 1승 3패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이기 때문에 까뇨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김포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모두 1대1 무승부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산 역시 김포를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안산보다도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이 무려 42골로 K리그2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안산보다 확실히 공격력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가 한 골을 먹으면 두 골을 넣겠다는 마인드로 달려드는 팀이기 때문에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안산과 다르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리그 7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김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2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김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산 원정에서 승점 1점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공격력은 증가가 되고 수비력은 하락이 되는 원정에서 더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김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득점이 7골이 증가가 되고 수비력은 실점이 6골이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원정 김포는 굉장히 화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가 올 시즌 그래도 공격력 쪽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손석용과 윤민호라는 토종 공격수 두 원투펀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용 같은 경우에는 리그 7골 6도움을 올려주면서 최근에 7경기 3골 2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윤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7골 2도움으로 7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토종 자원 원투펀치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이 경기력적으로 공격력에서 우위가 있는 김포가 최근에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홈 성적 꼴찌 안산 그리너스 원정에서도 승점 1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안산 그리너스의 까뇨뚜 선수이고 오른쪽의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포의 원투펀치 손석용과 윤민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까뇨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산에서 부상을 당해서 4경기째 결장이 되고 있는데 이 까뇨뚜가 빠진 4경기에서 안산이 1승 3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직전 부산 경기를 제가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까뇨뚜 선수가 확실히 최전방에 없다 보니까 최건주, 두아르테, 티아고라는 공격 3총사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었는데 특히 티아고라는 공격수는 피지컬 자체는 좋은데 이 연계 과정에서 상당히 이 상황 판단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뇨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안산의 최전방 공격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까뇨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산이 만약에 이번 경기 까뇨뚜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홈에서 성적이 꼴찌인 안산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김포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김포 같은 경우에는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은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팀이지만 그래도 공격력은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공격 원투펀치 손석용과 윤민호가 나란히 올 시즌 7골을 넣어주면서 토종 파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확실히 김포가 안산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까지 이 까뇨뚜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까뇨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김포 사이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K리그2 세 번째 테마는 누가 덜 먹나 최소 실점 2위 부천과 1위 충남 아산의 맞대결입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는 누가 더 먹나 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덜 먹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부천과 충남 아산이 K리그2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인데 두 팀이 승무패 37회차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홈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최소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이 21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홈 성적 역시 K리그2에서 세 번째로 좋을 정도로 홈발을 받는 것이 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K리그2 4위를 달리고 있는 부천이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양팀의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짠물 수비 두 팀답게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고 최근 9번의 맞대결을 보시면 연속으로 2.5 언더가 나왔을 정도로 양 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짠물 수비가 격돌을 하면서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는 2.5 언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2.5 언더를 상당히 많이 구매할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 나란히 최근에 5경기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은데 3승 1무 1패로 비슷한 분위기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상당히 무승부를 베이스로 팽팽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공격수 은나마니 선수가 이 득점 감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안산전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은나마니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도 K리그2에서 실점이 부천보다도 적은 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이 20골로
부천보다 한 골을 덜 실점하면서 K리그2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충남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원정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7승 4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3승 5무 4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하락이 되는 충남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충남 아산이 부천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최전방 공격수 유강현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리그 12골을 넣으면서 경남의 티아고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강현 선수인데, 최근에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충남 아산의 한방이 좀 더 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력 같은 경우에도 딱 한 골 실점 차이가 났던 부천과 충남 아산인데 공격력 역시 상당히 비슷합니다. 충남 아산이 27골을 넣었고 부천이 28골을 넣으면서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상당히 비슷하고 승점도 1점 차이가 나는 4위와 5위의 맞대결인데다가 올 시즌 2차례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고 최근 9번의 맞대결 연속으로 2.5 언더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저득점 승부가 펼쳐지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5대5 싸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부천의 외국인 공격수 은나마니 선수이고 오른쪽이 충남 아산의 유강현 선수인데, 은나마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경기째 득점이 없다가 그래도 직전 안산전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박창준이나 김호남 같은 토종 공격자원들도 있지만 확실히 은나마니 선수가 최전방에서 활약을 해줘야지 부천의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충남 아산의 유강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면서 리그에서 12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강현을 보유한 충남 아산 쪽이 좀 더 묵직한 부분이 있지만 양 팀의 짠물 수비와 더불어서 팽팽한 전력 그리고 팽팽한 상대 전적과 최근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살로만 뉴스 K리그2 마지막 테마는 감독 교체 효과 시들시들 전남과 부산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후반기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점점 경기력이 하락하면서 최하위권의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장관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용광로 축구를 표방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장관 감독 부임 이후에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5무 2패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전남이고, 최근에 리그 11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전남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 자체는 살아난 모습이 있지만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공격수 플라나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플라나 선수가 빠진 이후에 전남의 무승 행진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나라는 공격수가 가장 많은 골인 5골을 넣어주면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져줬던 전남의 외국인 공격수인데 플라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남이 무려 리그 11경기에서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플라나가 최근에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고 통증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선수 본인이 복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부산전에는 교체 명단이라도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이 플라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박진섭 감독을 부임을 시키면서 반전을 꾀했습니다.
이 박진석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첫 경기에서 안산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어느덧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안산전에서도 0대1로 허무하게 패배를 하면서 K리그2 꼴찌로 처진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공격수 안병준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이 되면서 부산의 최전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3연패 수렁에 빠진 부산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병준 선수의 공백이 최전방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 부산이기 때문에 전남과 마찬가지로 부산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부 리그 대구FC 출신의 미드필더 라마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올라간 부산이고 직전 안산 그리너스전을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이 라마스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슛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전방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이 발휘가 되지 못한다면 중원에서 라마스 선수가 왼발로 때리는 중거리 슛 한 방이라도 기대를 걸어봄직한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자원입니다. 왼쪽이 전남의 공격수 플라나이고 오른쪽이 대구에서 넘어온 부산의 미드필더 라마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5골을 넣으면서 전남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인데 이 플라나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전남이 리그 11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장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용광로 축구,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당 한 골 이상씩은 꾸준히 넣고 있지만 실점 역시 한 골 이상씩 하면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장관 감독 부임 이후에 7경기에서 5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플라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플라나 선수가 이미 훈련에는 복귀를 했는데 아직까지 잔통증이 남아 있어서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플라나 선수의 출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벤치 명단에는 최소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라마스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이 부산이 공격수 안병준을 수원 삼성으로 보내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연패 과정 속에서 부산 아이파크가 3경기 무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안병준의 공백이 최전방에서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 대구FC 1부 리그 출신의 라마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퀄리티는 상당히 있는 것이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마스 선수가 직전 안산전에서도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특유의 왼발 중거리 슛을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왼발 슛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라마스 선수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왼발 한방, 중거리 슛이나 프리킥 한 방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의 핵심 자원, 특히 전남의 플라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을 해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7회차에 들어온 K리그2 4경기 심층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미국 축구 경기들은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보다 자세한 전술 분석과 양질의 자료, 분석,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